네, 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방송 주식은행,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하고 계신가요? 시장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지난주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번 주도 그렇게 쭉 빠지려나 이런 고민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코스닥에 제약바이오를 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들고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은 그나마 좀 안전벨트 탄탄하게 잡고 가는 걸까 고민되신다면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문자도 저희 환영합니다. 샵 9083,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련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너무 궁금할 텐데 이분과 함께 이야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딜사이트 S 강호진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추석도 곧 다가오고 이래서 네. 그런지 시장의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막 살아나진 그쵸. 않네요. 네. 어떠시죠? 지금 계속 뒤숭숭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나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 700선을 좀 지켜주려는 그런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이 이 뉴스에 대해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good is bad, bad is good 이렇게 좀 해석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 좋은 뉴스가 또 꼭 좋게만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뭔가 시장의 반응을 좀 확인하고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차분히 좀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도 사실 이 시장에서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투심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 반등기가 계기가 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준다면은 또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좀 대응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추석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망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보통은 이런 긴 연휴 전후로는 항상 좀 관망세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지금 남아 있는 현금을 무리해서 들어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지금 확실하게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오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동전주라든지 혹은 시총 1,000억 미만의 소형주라든지 혹은 품절주라든지 이런 지금 제한적인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천천히 보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좀 달라지니까 천천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짱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이런 은주님의 또 사연도 있어요. 남편 거 말해도 될까요? 종목 남편 안 보고 있으니까 몰래 상담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지금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세요. 남편에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도 저희가 하나씩 전략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수익 났는데요. 강호진 전문가님 너무 감사해요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하나씩 시장에 대한 질문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게 오늘장 한마디 볼까 봐요. 오늘장 아까도 좀 보수적으로 네.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별은 그러면 몇 점인지 한 줄 평은요? 네, 별점 2개에 한 줄 평은 소화 불량이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화제 먹어야 될까요, 국내 시장? 그렇죠. 지금 아마 점심 식사를 하신 분들도 이런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소화도 잘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도 사실 지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듯 했으나, 그래서 이런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하고 올라가는 듯 싶었으나 다시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소화불량인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화불량이 꽉 막혀 있어요. 국내 시장 뭔가 혀를 뚫어줄 수 있는 중요한 소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청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지금부터 그럼 실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그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화학이요. 네, LG화학 평단가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48만 원, 네. 15%요.
아, 그래도 좀 가격대가 좀 높은, 평당가가 높은 곳에서 사셨네요. 뭔가 좀 싸다 이럴 때 들어갔다고 생각하셨는데 더 빠진 건가요? 유튜브에서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샀는데, 아, 물탈 계속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지금 고민이신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세요? 좀 평당가를 더 낮출까 이쪽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할까 이쪽이신가요? 어떻게든 수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도 수익을 좀 보고 나오고 싶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게요. LG화학도 뭔가 대장주로서 묵직하게 종목으로서는 나쁘진 않은데 매출단도 보고요. 영업이익률도 보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대되고는 있으나 시장 여파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업황에 대한 뭔가 분위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분위기죠. 아무래도 이 전기차 관련돼서 이 양극재 소재와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고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 전방 산업 자체가 좀 회복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당장 매도하실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한 상태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월봉 차트인데 이전에 상승을 보였었던 이 가격권을 다 반납하고 지금 이전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주가로 지금 회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혀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뭐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 이런 소식만 들려와도 사실 바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화학 부문이나 뭐 바이오 부문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좀 리스크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조금은 이 가격 스프레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부문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부문이 오히려 조금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닥에 좀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도 미국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반등 기회는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비중이 15%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25만 원 구간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25만 원 구간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가 된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구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15% 정도는 더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시장 이 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끌어올려줬던 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상향 리포트를 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55만 원, LG 화학 같은 경우 LG 화학이 이제 55만 원이죠. 55만 원까지 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메이저에 대한 수급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런 시장,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코스피 200 종목으로 같이 들어오는 부분도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좀 보시고 지금 당장 너무 무리하게 비중 추가를 하시기보다는 시장 안정화를 좀 체크를 하면서 가시면은 충분히 적어도 손실은 아닌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안정화 좀 되고 업황 분위기 나빠지지 않으면은 그래도 충분히 좀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요. 저희가 선물 좀 드리면서 응원을 좀 마음에 담겠습니다. 서적과 저희 별다방 쿠폰이 있거든요. 어떤 걸 좀 받으시면 기운이 좀 나을까요? 책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서적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화학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너튜브로도 우리 존중님께서 문자 보냈어요 해주셨는데 문자 존중님 받았습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삼성전자 신청해 주셨고요. 66,900원에 30% 비중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들어가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타이밍 잘 잡고 타점 잡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여기서 더 봐야 됐는데 너무 좀 바로 좀 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시는지 전문가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좀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좀 지금 타점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오늘은 그래도 잘 한 번쯤은 접근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돌아설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단계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좀 수익을 챙겨 가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어떤 거죠? 지금 진입하신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입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까지도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70% 정도대 올랐는데 이미 그 상승폭을 거의 30% 수준을 지금 반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온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수년 앞에 이 실적을 땡겨 온 것도 아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3E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퀄테스트를 통과했다. 근데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반박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 AI에 대한 투자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증시와 좀 비교할 게 아닌 게 미증시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지금 이 실적 상승분에 대한 것을 많이 땡겨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10배를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거기에 지금 비교를 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좀 빠져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는 아니지 않나.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트리거가 될 거는 결국에는 이 HBM3E라고 생각을 합니다. HBM 5세대를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이제 삼성전자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익 실현이 단기간에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분께는 별다방 쿠폰 선물 드릴게요. 존중님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으셔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이어서 전화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14만 원대 비중 30%로 샀는데 네. 이거 지금 계속 갖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어요. 원래 로봇 쪽을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저가부터 갖고 있다가 계속 매도 계속 하다가 지금 14만 원대 물려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만 500원의 등락을 좀 움직이고 있고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네.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뉴빌리티라는 기업이랑 요기요 배달 앱이랑 협력을 해서 인천 송도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가 이제 론칭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네. 실질적으로 배달도 로봇이 하는 시대면 이런 수요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로봇 쪽에 다시 한번 활기가 불어넣을 수 있는 일들이 많진 않을까 싶은데 네. 아직 주가에는 반응이 그렇게 없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규제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로봇이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언제 사실 상용화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단계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사실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자리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재료를 좀 보자면은 이제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B2C로 보핏을 출시한다라고 했죠. 이제 그게 이번 달에 출시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로봇주들이 조금 반응을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뭔가 건드려줄 만한 재료가 사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료로 인해서 뭐 SBB테크라든지 이렌시스 뭐 이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한 차례 움직여줬는데 한 번에 이제 재료로 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부각을 시키면서 좀 로봇주들을 끌어올려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올해 뭐 중순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로봇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24만 원을 구간을 넘겨줄 때 지금과 같이 뭐 거래량이 뭐 한 10만 주 내외 정도로 발생을 하면서 넘겼다라고 하면은 자, 그만큼 지금 매수 주체가 좀 강하게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수 효과가 그만큼 얇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쉽게 나온 만큼 쉽게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8월 같은 경우에도 블랙 먼데이로 급락을 보인 이후에 반등이 꽤 빠르게 나왔지만 이때도 거래량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래량 없이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뭐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텐데 거기에는 결국에는 거래량이 가장 큰 뒷받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래량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뒷받침이 되어주면 홀딩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뭐 짧게라도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15만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쌓여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 없이 이 정도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익절할 준비를 항상 해두고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익절 생각하고 계속 계속 분할을 좀 해야 된다 얘기는 해주셨는데 일단 거래량 좀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시청자님. 아, 네네. 알겠습니다. 거래량 들어오면 그때는 또 바로바로 분할로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적돈을 별다방 쿠폰 있습니다. 선물 둘 중에 어떤 걸 좀 갖고 싶은지 한번 제작진 측에서 여쭤보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아, 저 별다방이요. 네, 알겠습니다. 별다방 쿠폰 저희 받아가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까지 받았는데 우리 브로드 TD님이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선댓글. 지난주에요. 전문가님하고 종목 상담하고 제가 25% 수익 났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런 거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략 잡고 수익 나는 게 쉽지 않은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수익 났다는데요. 네, 그래도 믿고 따라와 주신 덕에 그렇게 좀 수익을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도 그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손실을 뭐 줄였다 혹은 수익을 봤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저의 이제 보람으로 좀 다가오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런 후기 여러분들 좀 남겨주세요. 전략대로 했더니 잘 됐더라. 아니면 아직도 좀 모르겠다 하셔도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문자 볼까요? 우리 0905번님의 사연입니다. 신한지주요 58,000원 15%인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손실 났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 지금 정도는 막 큰 폭의 손실이라고 좀 할 수 없는 게 뭐 20%, 30% 손실 나시는 분 진짜 많기 때문에 네. 신한지주 그래도 뭐 지주사로서 나쁘지도 않고 금융 쪽은 그래도 밸류업 관련한 배당 수익에 대한 관련한 이런 것들도 좀 매력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배당 수익에 대한 매력이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금융 관련주들, 뭐 저 PBR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뭐 35,000원에서 64,000원까지 올라오게 됐고 뭐 최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차익분에 대한 좀 부담이 좀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제 앞서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재료든 이제 부치기 나름이다, 뭐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이익에 대한 수익이 좀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서 이 이자에 대한 수익이 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말씀드리는 게 올해 시장에서 좀 크게 좀 부각을 받고 많이 올라 있는 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추세가 꺾일 부분도 감안을 하고 좀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지금 지금은 시장 영향으로 일단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하더라도 일단 추세를 봤을 때 이 60일 이평선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런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좀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매수가가 58,000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고점을 돌파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상승을 유지해줬다라기보다는 급등을 좀 보이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거나 다시 음봉으로 꺾이게 되면서 깨졌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58,000원을 회복을 한 뒤에 역시나 거래량이 좀 붙여주면서 혹은 메이저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이 흐름들을 찾아가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21일선 상단에서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시장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줄인다든지 혹은 비중을 확대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일단 시장 안정성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의 비중 축소를 한다거나 확대를 한다거나 좀 극단적인 양상으로 지금 갈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분께도 저희가 0905번님 별다방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 장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우리 은주님은 우리 아이들의 계좌 어떻게 됐는지 너무 걱정돼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걱정하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전화 남겨주시고 문자 해주셔도 됩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 전화 지금 바로 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전략 세세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 그리고 너튜브 딜사이트 경제TV 이렇게 검색해서 댓글로 보고 계신 분들이면 댓글로도 종목 상담 저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이어서 가볼게요. 8149번님의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1910원에 40% 비중 들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제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지 궁금해요. 의류, 여행, 가방, 자파 제조를 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니까 살짝쿵 손실은 보고 있지만 아마 비슷한 기간에 지난주쯤 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래도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 올라갈 일만 남지 않은 종목 아닌가 사실 전 이런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여기에 좀 비중을 두시는지 난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그래도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의류 브랜드 특히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예전에 이 의류 브랜드와 관련돼서 휠라 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보였어요. 그게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얻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던 건데 지금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그리고 대만 쪽에 이제 중화권 쪽이죠. 거기에 지금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좀 줄었어요. 물론 판매량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중화권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이 좀 줄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이 점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5위권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20위권 정도의 매출이 지금 나오고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조금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주가가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이미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이전에 4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으려는 지금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혹은 3분기가 좀 실적이 좀 잘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게다가 의류 브랜드 하면은 사실 겨울에 사실상 매출이 좀 잘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 아우터에 대한 매출이 좀 나오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뭐 영향을 좀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은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게 사실 소위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그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1,900원이시기 때문에 매수가가 엄청 높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손절에 대한 부분도 대응이 가능하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만 원대를 잡고 보시면은 충분히 대응 가능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역배열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사실 1차적으로 한 11,600원 정도 적어도 이제 높게 잡아도 지금은 한 13,000원 구간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들 돌파 확인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타점 자체가 너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전략 많이 잡아드렸거든요. 문의해주신 8149번님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하나만 살펴볼까요? 지금 7691번님 골프존 얘기를 해주셔서 볼게요. 73,400원에 비중 많아요. 50% 담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스크린 골프 산업은 사양 산업이다 이런 말이 사실 있거든요. 정말 사양 산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수요는 많은데 이거를 진짜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 전문가님은 골프존 좀 어떻게 보시고 골프 산업에 대한 스크린 골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새로운 이제 진입한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필드에 나가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손쉽게 뭐 스크린 골프 정도는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바로 무너지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 산업이 지금 커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 뭐 기대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19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6만 6천 원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 코로나 시기 전 수준으로 좀 주가가 회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실적이 한 1,000억 초반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로만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골프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갔었던 게 뭐냐면은 이 필드와 스크린의 좀 하이브리드 개념인 뭐 시티 골프라는 것을 지금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티 골프 사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3분기에는 한 300억 정도의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매출액이 여기서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 뭐 한 1,600억대, 1,700억대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골프존도 이제 어느 정도 우하향을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보시고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라는 산업 자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일단 골프존 좀 들고 가시면서 전략대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7691번님께는 서적 선물 저희 드릴게요. 한가위 때 열심히 또 서적 읽으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하나 더 볼까요? 홈쇼핑 중에 현대 홈쇼핑 신청해 주신 분이에요. 5만 원이고 10%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사연을 해주셨는데 손실권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막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뭔가 하반기에 뭐 추석도 있고 연말도 있고 이러면 쇼핑 많이 하고 거기에 실적이 바로바로 좀 바뀌면 그래도 주가에선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가장 좀 걱정되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커머스가 워낙에 지금 크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는 게 결국에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전에 뭐 공개 매수 이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 기회가 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좀 챙기고 오히려 조금 더 성장력이 있는 혹은 좀 더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좀 교체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도 뭐 5만 원 정도의 비중도 10%시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재미없는 종목이 좀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5만 원권이 딱 이제 중요한 자리죠. 이전에도 지지를 좀 받았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물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전에 지금 한 번씩 툭툭 이제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었던 게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5만 원을 확실하게 지켜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반등을 좀 보여주고 또 최근에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21선을 좀 지켜주려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21선 정도 혹은 한 4만 6천 원 정도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0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만큼 일단은 교체 매매 하시면서 어떤 종목 좀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저희 잠시 뒤에 공개되는 공략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마무리 좀 하겠고요.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 픽 수익의 맛 탑5 체크해 볼까요? 진시스템, 녹십자, STX, 그린로지스, 리가캠바이오 등 제약바이오 섹터가 쭉쭉 즐비하게 있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인가 생각 드실 텐데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시죠. 너무 포트폴리오가 정말 예쁘게 착착착 올라가니까 일단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한번 쭉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에너지 그리고 삼성 SDI 등 이렇게 손절가를 터치했던 종목들만 살짝 AS 받고 갈까 봐요. 필에너지입니다. 그동안 너무 좋았었는데 일단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손절가 터치된 부분들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필에너지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볼 게 아니라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한 15% 정도의 수익권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매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지금 여전히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21선 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지지를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그렇지 못하면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위아래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뭔가 매일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는 현금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시장 반등이 나올 때 혹은 이제 상방으로 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 사실 이 계좌가 불어나는 시기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위해서 지금은 확실하게 현금 챙길 거는 챙겨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챙길 건 좀 챙겨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난주에 또 필에너지 빨리 또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에요. 정리해 주셨는데 아직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손절가 터치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성 SDI입니다. 33만 6천 원에 지금 소폭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흐름상으로는 손절가를 터치했지만 분위기 주가를 보면은 좀 그래도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 보이는데 그래도 좀 우리 손절을 해야 되나요? 네, 이것도 일단은 마찬가지긴 합니다. 사실 뭐 21선을 좀 걸쳐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었던 게 결국에는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주식에서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나 뭐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시소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자.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올라올 때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외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이 이미 빠져나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턴어라운드가 될 때 이렇게 뭐 2차 전지 쪽으로 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바닥을 잡아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단순히 테마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배터리 셀 3사 중에 하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 그다음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관련해서 워낙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 사실 이전 저점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좀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들고 가 보셔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입니다. 2.45%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미국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더 크게 돈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주가는 근데 뭐 아직 뭐 시원한 퍼포먼스는 나오진 않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호재, 뭐 이미 뭐 수차례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지금 무너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실 때 이전에 제가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지금 17만 원 구간에서 뭐 19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 진펜트라와 관련되는 이슈를 가지고 좀 돌파가 나오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 먼데이를 맞이하고 지금도 계속적인 시장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좀 흔들렸다. 근데 다만 이 박스권 하단을 깨지 않고 적어도 이 장기 이평선 120선 구간을 좀 지켜주려는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온만 놓고 봤을 때는 막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회되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다. 적어도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물량들 혹은 주체는 지금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19만 5천 원 구간 상단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전 고점 구간까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실적도 지금 좋아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반으로 다시 실적 모멘텀을 얻으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는 대부분 이 실적적인 측면으로 좀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통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출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같이 좀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시장 영향으로 출렁임은 있지만 좀 빠르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를 계속적으로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지금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좀 호재가 나왔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역시 재료가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금리 인하도 시작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 전반적으로 좀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셀트리온을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셀트리온 쭉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경기가 있기를 저희가 기대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이제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많이 기대되실 겁니다. 힌트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 나가겠습니다. 소유기맛 힌트, 시옷, 피읍, 리을. 저는 사파리로 보이는데 자세한 설명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그림에서 봐서 아시다시피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한 가지 재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두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힌트를 드리자, 좀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리자고 한다면은 네. 알츠하이머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다. 요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들 맞추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슬퍼라, 샘플러, 술퍼라, 스프릿, 상펴라, 어미야 상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슈프림도 있고요. 송파로요, 송파 사시나 봐요. 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시퍼레, 주식시장 시퍼레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왕이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슬픈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야, 술퍼라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우리 보노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건 어떤 걸까요? 전 상표라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거 우리 아니에요? 네. 잔치 준비하자. 많이 잔치 빠진 준비하자. 만큼 추석도 왔으니까 네네.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들어오면서 수익 잔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네, 마음으로. 우리 상표라님이 네. 주슐랭님이거든요. 상표라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역시 PD님이 아니신가. 역시 주슐랭의 PD님 다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었죠? 네, 일단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샤페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아토피 치료제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2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안정성도 획득을 했다라고 하고 또 SMC에서 이제 안정성이 확인이 됐으니 본격적으로 이 용량을 좀 늘려보면서 한번 실험을 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주가로 계속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게다가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시장이었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한 12조 원 정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 아토피와 관련돼서 지금 환경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피부 질환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아토피 치료제 시장이 거의 뭐 55조 원까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제로 샤페론이 임상 2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지금 샤페론이 준비하는 거는 바로 임상 3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로서 예상하는 이 매출액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샤페론은 크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츠하이머에 대한 부분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셀린 같은 경우에도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서도 기술 이전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전에도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었던 게 결국에는 암이나 이 뇌질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희귀질환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관련돼서도 임상 1상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는 크게 반영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 이제 비만 치료제가 핫하죠. 그래서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후보 물질을 좀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동물 시험을 좀 마치고 전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게 된다면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뭐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투심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도 뭐 상승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제약 바이오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투심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중순부터 이제 바닥을 좀 잡았죠.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1,6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다중바닥, 삼중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토피 치료제,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좀 자리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바닥권에 좀 위치한 종목들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역배열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배열로 전환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평선들이 수렴을 한 단계에서 추세 전환. 그쵸. 네.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전에 전고점, 직전 고점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 번에 더 슈팅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도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가를 좀 잡아보는데 사실 지금 방금 조금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의 조정, 뭐 장중 조정은 좀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3,200원에서 3,35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까지는 사실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이전에 꼬리가 좀 발생한 가격대이기도 하고 한 차례 좀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이기도 한 3,63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단기 이평선 구간 혹은 이전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980원으로 짧게 잡아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접근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슈팅은 좀 한 번쯤 더 가능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합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3,630원을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 2,980원으로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 또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슐랭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가야겠죠. 오후장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장 키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아래 공포,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5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이 조금 불안한 상태였는데요. 양시장 깊은 하락 출발하면서 좀 부진한 흐름 보였지만 이 코스닥 시장 위주로 그래도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위주로 제약바이오 위주로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도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의 상승 테마로는 바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치료제 올라와 있습니다. 10월에 위고비가 상륙하면서 기대 만발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종목부 흐름 체크해보시죠. 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32년까지 약 500억 달러 규모까지 이를 것으로 시사하고 있는 요즘이었는데요. 국내만 보더라도 매년 비만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었죠. 지난주에 비만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었는데 이날 발표했던 국내 비만 인구가 남녀노소 치솟으면서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마스크가 10월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출시할 것으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관련주들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승의 대봉 LS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한가 터치를 하면서 22,350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DXVX도 23%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빈티지의 블루 엔티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말씀 주신 샤페런 역시 15%대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 비만 치료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바로 2차 전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리튬 관련주 가장 많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침체된 시장 속에서 전기차 잘 팔릴 수 있을지 우려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자, 지난주에 다른 섹터에 비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는 그림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많이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죠. 전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특별했던 악재는 없었습니다만 이 미증시가 급락하고 기술주 매도세가 나오면서 테슬라 8% 넘게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급락하자 다른 전기차 종목들도 빠지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리비안, 루시드, 그리고 니콜라 등이 그랬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 특히 리튬 관련주들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전기차 캐즘 문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 전기차 정말 궁극적으로 잘 팔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오늘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업종으로 유일 에너테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 넘게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EV 첨단 소재, 리튬 포어스도 3, 4%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 2.7% 빠지면서 75,8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모 화학 역시 2%대 빠지고 있는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신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깊은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 안으로 외국 이슈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좀 회복하는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빠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코스닥이 좀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코스피도 좀 좋지 않았었지만 코스피 하락이 좀 더 깊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 간밤,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까지 이루어졌던 미국장에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장에서는 기술주가 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좀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락하고는 있지만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금요일 하락이 미국 시장의 마지막 거래일 증시를 일정 부분은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조금은 낮으면서 낙폭이 좀 줄었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그래도 오전장 좀 무난히 좀 넘겨지면서 오후장까지 넘어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4,200억 정도 되는데요. 전기전자로 4,000억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부분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금융주들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4대 은행주들 모두 다 2에서 3%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금융주들도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하는 종목들 본다면 자동차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현대차가 1.1%, 기아가 0.6%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에서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2차 전지 소재주들 일정 부분 좀 하락하고 있죠. 에코프로 그룹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이 제약 헬스케어 종목들이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라든지 이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코스피에서 화장품주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5.6%, LG생활건강이 1.7% 상승을 하면서 가격적으로 싸죠. 화장품주들이.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왔고 화장품도 이제는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후장 본다라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낙폭 축소 여부가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항상 잘 봐야 되죠.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 모두 오늘 양봉을 내고는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양봉이 좀 더 길어지면 차트가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다진 걸로는 보여지는데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8월 5일 저점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하락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과연 여기서 반등 어느 정도 보여줄지 오늘 오후장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렇고 반도체 이 두 종목 제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헬스케어 종목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고요.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뭐 약보합과 강보합, 근데 두 종목 다 오늘 양봉을 내고는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힘을 얼만큼 더 내주는지 여부가 오늘 시장의 낙폭을 좀 더 많이 줄일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바닥을 확실히 다졌느냐 이 부분을 위해서 반도체를 확인한다라면 헬스케어는 얼마나 더 힘을 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헬스케어 이 두 섹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경제 지표 뭐 이런 굵직굵직한 경제 이벤트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고 위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출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지수는 한 2,500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이 계속적으로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시장은 좀 불안하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시장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금도 일정 부분은 좀 확보를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 방어주, 뭐 유틸리티라든지 통신주, 그리고 뭐 헬스케어라든지 경기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혹은 오늘 올라가는 뭐 화학주에 있는 화학 섹터에 있는 화장품주라든지 최근에 분위기 좋은 2차전지처럼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한 이런 섹터들과 종목들 위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굵직굵직한 경제 이벤트들 9월 달에 모두 다 좀 9월 한 20일 정도까지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다가 금리 인하도 확실히 좀 하고요. 그리고 이 일본의 금리 인상 관련 이런 이벤트들까지 좀 무사히 넘어갔을 때 시장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재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낙폭이 축소가 되는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반등을 해주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 위주로 대응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모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함께 나눠볼 분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바로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희 팀장님,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폭락에도 반도체, 진격의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로도 불리는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반도체가 좀 대장주로서 많은 움직임들을 나타내는데 외국인들은 많이 빠져나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5조 원 가까이 폭풍 매도했고 6만 지금 전자, 15만 닉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들의 움직임들 좀 포지션이 다른데 이러한 뭐 현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 네네. 어떻게 되죠?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거의 5조 원 가까이 외국인들 좀 순매도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물량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투심이 이렇게까지 좀 강화가 되는 부분들은 상반기 때 좀 주도를 했었던 그런 이제 그 투심에 대한 성격 부분들이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주주주가 이렇게까지 좀 하락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혹은 이 랠리가 다시금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메이저에서
에서 지금 나오는 물량들을 대부분 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보통 이러한 수급 양상들이 주가 상승에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는 받아들일 수가 좀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렇게 순매수세가 좀 잘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왜 안 좋냐면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매물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요 이제 뭐 반도체 장비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개인 매수세가 좀 점유율이 좀 육박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해주기가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외국인과 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보통 이렇게 메이저들의 투심이 좀 이어지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좀 매물에 대한 출애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메리트가 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 투심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첫 번째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디램 가격이 일단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투심을 좀 악화를 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증권사들이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목표가를 좀 줄 하향 리포트를 계속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지금 반도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이 굳이 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려고 할 시기에는 뭐 물론 이제 매도를 좀 취해 봐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굳이 이게 지금 매도를 취하는 게 과연 좀 맞는 방향인지라고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저도 가격의 메리트는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반등이 분명히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적인 구간도 맞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좀 가지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조금씩 저는 시장의 과열권에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 포지션을 일단 조금씩은 잡아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다 나가는 걸 다 받아주는 게 개인인데 개인은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것도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해주셨습니다. 살펴보면은 대폭락 있던 이후부터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뭐 4조 8천억 간 처분을 한 건데 한국 증시를 좀 빠르게 외국인들 이렇게 좀 나가는 이유가 특별하게 좀 더 있을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더 변수가 없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네, 우선은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결국에 하반기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상반기에 대비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실적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국내 증시를 따로 놓고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달러 약세가 하반기 때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주도했던 수출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이제 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1, 2분기 때는 실적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도 있었고요,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조선방산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 개 중에서 몇몇 섹터를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 실적이 이제 하향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하락분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그런 주가 리바운드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뭔가 하반기 내로 단기적으로 뭔가 전고점을 치고 올라가기엔 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외화 강세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지금 뭔가 0.25%냐 또 0.5%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갑론 을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25bp가 상당히 조금 유력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제 그 50bp에 대한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빅컷을 하게 되면은 좀 완전한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 진짜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빅컷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버블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빅컷을 좀 무리하게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달러 약세가
급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또 엔화 강세에 대한 요인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다만 이제 저번 패닉셀링처럼 뭔가 이렇게 좀 심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한적인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우려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상 그 비농업 고용지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침체라고 보기에는 또 실업률은 예상치를 부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반기 대비 지금 둔화가 되는 시점은 맞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전략을 짜시기보다는 조금 신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채권이라든지 금 쪽에도 조금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주식시장 안에서는 너무 이제 반도체 쪽에만 눈을 이제 좀 두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별 이런 분산 전략이 굉장히 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을 좀 해야 되는 거를 시장이 좀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투자하기엔 좀 매력 있는 포인트들이 없다라는 게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이슈인 것 같고 수출주 움직임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나 금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상황들 살펴보면 주말 동안 반도체 또 지수 하락에 국내 반도체 움직임들이 좀 어떨지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반도체 움직임들 워낙 또 좋진 않은데 이때를 네네. 좀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부분들은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실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상반기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물론 이제 실적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실적에 대한 데이터, 숫자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지만 올해 1분기부터 계속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봐왔던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성에 따른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져 있다는 거죠. 올해 1분기 때도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냈는데 2분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3분기, 4분기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낼 것이라는 그런 좀 부담감이 이제는 조금씩 들어와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지금 월가측의 목표치와 2분기 월가측의 목표치를 놓고 보면은 갭 차이가 예전에 좀 많이 났었는데 지금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실적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목표치랑의 갭이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 왔다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초반에 블랙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 얼마 안 지나서 로빈에 대한 이야기까지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 때 딱 오픈을 해놓고 보니까 블랙엘의 생산 지열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인정을 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블랙엘에서부터 이미 문제점이 생긴 부분들이 과연 로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우구심들이 계속적으로 투심에 대한 자극을 좀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금 시장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좀 원래의 발언 이후에 단기적인 낙폭, 어느 정도 변동성 이후에 좀 이것을 회복을 시켜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보통 이렇게 반도체주들의 좀 낙폭이 커지게 되면은 상반기 때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부분들도 반도체가 한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증시에는 당연히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반도체주들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온디바이스 AI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HBM 워낙 시장에서 과열권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럼 지금의 반도체 추세 턴을 위해서는 일단 아이폰의 제품 공개 행사가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 여부가 일단 어느 정도 아이폰에 대한 수급적인 변화를 나타내면서 결국 인텔리전스가 여기서 파급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온디바이스 AI 측에 가만히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에서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 여부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저는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어느 정도 호재성 이슈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쪽은 연쇄적으로 조금 더 수급적인 변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 지금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저는 매 분기마다 다시 좀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HBM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디램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지금의 반도체 상승은 앞전 반도체 황금 사이클하고 좀 다른 부분들 Q하고 P가 같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Q는 떨어지는 상태에서 P가 올라온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때도 마찬가지,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 물량은 축소가 됐지만 제품 가격은 위로 올라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앞전에 대한 상승 사이클은 조금 다른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지금의 상승 사이클 저는 초입기에 일단 Y색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막바지가 아니라 상승 사이클이 이제는 조금씩 시작을 해주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들의 좀 상승 사이클 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신 거고 온 디바이스에 호재가 있다면 분기마다 또 HBM에 대한 뭐 긍정적인 것들 디램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좀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면 또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KB증권에서는 27%로 목표 주가를 하향했어요. 그래서 95,000원까지 좀 낮춰졌는데 저는 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목표 주가 하향이 된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요. 네. 사실 이제 그 눈높이가 우리가 또 너무 높아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저는 오히려 조금 낮추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그럼 있습니다. 적정하다. 네, 좀 과도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디램 수요가 좀 감소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좀 단가가 인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뭐 KB증권뿐만 아니라 사실 그 UBS 쪽에서도 지금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조정이 된 상황인데 이 원인을 봤더니 여기도 역시나 이제 디램에 대한 어떤 우려를 조금 하는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인을 좀 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경쟁 심화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메모리 이제 공급사들이 기존의 뭐 디램 3사라든지 이런 키옥시아와 같은 벤더사들과 어느 정도 좀 경쟁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급자 우위에 있었던 부분들의 어떤 지위가 좀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좀 내용들인데 사실 이 말이 조금 일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공급하려는 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에 대한 인하 아니면 이제 소폭 둔화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27% 하향은 조금 과도한 이제 우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가격은 우상향을 하겠지만은 기존 대비해서 이제 그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디램 가격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굳이 뭐 이제 목표가를 뭐 20%, 27%까지 하향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상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조금만 못 맞춰도 사실상 이렇게 좀 삐끗했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뭔가 이렇게 기대치를 낮추고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럴 때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예상 외로도 좋게 나오면 이게 또 어닝 서프라이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역발상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투심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하반기가 사실 상반기 대비해서 어떤 좀 소강 상태에 들어선 것은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은 저도 이제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너무 단기간에 좀 급상승은 조금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7% 하향까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해는 한다라는 측면으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주셨습니다. 디램 가격 아까 얘기가 나와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가격이 반도체 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을 좀 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고점 찍고 다시 그럼 침체기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만 지금 좀 이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갈 수 있는 건가 뭐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는데 일시적인 가격 하락으로 보세요 아니면 하락을 좀 시그널로 보세요? 일단 최근 디램 가격 하락은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과도하게 지금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지금 디램 가격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침체기를 불러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앞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결국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목적에 두고 있는 부분들 HBM 쪽이죠. HBM 쪽에 대한 보급률이 계속 증가를 해줄 겁니다. 보급률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디램가도 같이 동반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핸드폰 교체 수요가 좀 많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핸드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출하량이 다시금 증가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접어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지금의 디램 가격 하락이 오히려 좀 다운그레이드 즉 초입 구간에 진입을 했냐라고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다운 사이클의 초기 진입이 아니라 디램 가격이 일부 지금은 변동을 주면서 하락을 약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이게 지금의 고점을 찍고 디램가가 다시 밑으로 빠진다라고 보기가 다소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 디램가가 빠진다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진행을 안 했을 겁니다.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 결국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디램가가 계속 밑으로 빠진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기업들 입장에서 내 돈으로 내가 이렇게 기업을 증설을 시키고 있는데 굳이 적자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지금의 단기적인 하락의 반도체 주가에 어느 정도 일부 반응을 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반도체를 이제는 조금씩 가격 메리트가 좋아 보이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일단은 조금씩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전에 이제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목표가가 조금씩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눈높이가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눈높이가 위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씩 AI 반도체의 성장성은 확인이 된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또다시 저는 투자자들이 환호를 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러브콜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적인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굳이 디램가의 반도체를 팔고 안 팔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디램의 단기적인 가격 정체기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시적인 거지 계속 다운그레이드 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 가격은 메리트가 좋고요. 국내 시장 그러면 국민주로 여러분들 반도체 많이 원오브대 하나씩은 있는 건데 이게 하락세로 좀 봐야 되는 건지 경기 침체 공포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일단 AI 산업과 함께 반도체 장기적인 좀 전망을 잡아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모아가시기 좀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단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투시마카가 이제 금방 돌아서기는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가 좀 반드시 이제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는 멀리 볼 수 있다. 기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에게는 오히려 좀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뭐 이런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대외 변수에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사실상 장기간 이기는 이런 종목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성장주는 더하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변동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반도체주들의 어떤 타격을 좀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해야지만 결국에 이제 강한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가에서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뭐 본부장님이 이제 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AI 산업이 이제 거품이냐 아니냐는 또 이제 단기냐 중장기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이게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눈에 맞추려면은 AI는 지금 버블이 맞습니다만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제 찍혀 나오는 숫자를 보면 굉장히 좀 견조한 이런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간 가이던스 전망이 좀 보수적으로 나왔던 상황이지만 또 AI 산업 쪽은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사실상 엔비디아도 이제 기대치만 못했던 거였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이런 실적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거고 이걸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거품이라고 좀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관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보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AI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감 전에 반도체 하나 담아본다면 어떤 종목 좋을까 궁금하시죠? 본부장님의 시각으로 종목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칩스, 솔브레인, 심텍, DB하이텍 그중에 하나 종목을 탁 찍는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SK하이닉스가 최진욱 본부장님의 원픽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래도 SK하이닉스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조정이 막바지가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장비단이 그래도 지금 오후장 들어서 올라와주고는 있는데 이 수급이 다시 또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손익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충분히 대형주에 지금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형주들의 가격이 많이 안 빠졌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장비단으로 쳐다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주들도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로 놓고 볼 때는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늘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다시금쯤 매수를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매수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매도세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줄어들고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향후에 좀 반등 기조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15만 원대를 지켜주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SK하이닉스가 만약에 15만 원대를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낙폭이 일단 좀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일봉상에서 놓고 봐도 지금 중장기 이평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주려 하는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는 여전히 하락 기조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단기적인 하락 기조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하락 채널에 지금 마지막 부분 때까지 거의 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 결국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도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충분히 SK하이닉스 지금 시점에서 15만 원을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모아갈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만 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의 매력은 충분하다. SK하이닉스가 마감 전에 담아볼 종목으로 선택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저희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약세장엔 안전벨트 여러분들 튼튼한 거 매셔야 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제약바이오주 될 텐데요.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방긋 웃는 섹터가 사실 많지는 않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만 관련된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항암제 허가를 낼 국내 바이오 기업이 누구인지 지금 찾기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폭락장에서도 이런 견고한 제약바이오들의 흐름세는 왜 이어지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가 제2의 유황양행을 찾는다면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반도체 쪽이 좀 잘 못 가다 보니까 그 수급이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뭐 제약 바이오도 사실상 이제 시장의 영향을 아예 안 받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에 이제 또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도 이런 개별 이슈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꼭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좀 보셔야 되는 이제 업종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그 밑에 기업들이 지금 다 따라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인데 유한양행 다음으로 이제 사실상 제2의 뭔가 항암신약 쪽에서 꼽자라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보면 사실 HLB가 제일 근접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 사실상 원래 유한양행보다 훨씬 더 이제 먼저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특히나 이제 리보세라닙, 이 간암 신약에 대한 이제 재허가를 또 신청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단계적으로는 이게 지금 가장 제2의 유한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담도암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제 임상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임상 2, 3상까지 좀 진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내년에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1상 이상인 것에 비하면은 이 두 기업이 앞으로 이제 유한양행 다음으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ABL 바이오는 지속적인 좀 더 관심을 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암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암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제가 좀 상당히 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현재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또 이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어떠한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H1B보다는 이제 ABL 바이오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H1B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그 허가 심사가 좀 안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급락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는 허가 심사가 나는지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 HELB는 리보세라닙 제어가 기대감이 좀 있다. 이 두 종목이 제 유한양행이 누가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를 울고 웃게 했던 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될 텐데, 최근에는 고점 후에 시장 약세를 좀 보입니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시점을 들어가야 되는 타점으로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찬스로 보세요? 아니면 일단은 조정이라고 좀 보세요? 사실 렉라자 FDA 승인 여부는 단기적인 호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결국 미증시에 만약에 유한양이 상장이 돼 있었다면은 지금 이 정도의 가격 상승으로 절대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에 아직 수급적인 불균형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유한양행이 이렇게 좀 큰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트리거가 생각보다 저는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렉라자 FDA 승인 이후에 그 다음에 좀 대타가 또 누가 될지, 타자가 누가 될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지금 그만큼 헤드라인 이슈를 계속 유한양행에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특히 얀센으로부터 이번에 이제는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 부분들까지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유한양행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번 렉라자 FDA 승인 이후에 계속해서 현금 흐름들이 좋아지겠죠. 그럼 유한양행의 현금 흐름들이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꾸준하게 뭐 M&A라든지 아니면 좀 신약 개발이라든지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상승 모멘텀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유한양행이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저는 눌림목의 매수 관점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좀 조정폭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즉 나오고 있는 이 매물에 대한 대금들이 크지가 않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좀 단주 거래와 좀 일부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이런 매물들만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평들이 이렇게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이격도를 좀 해소를 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조정이 좀 많이 나와주곤 합니다. 주도주 내에서 이평에 대한 이격이 지금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이제 반등 기조가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21선을 지금 지켜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11만 한 2,000원, 1,000원대는 충분하게 유한양이 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일부 이제 단기 이평들이 계속해서 이격들을 해소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금 상승 초입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유한양액을 일단 렉라자 FDA 승인 이후에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단은 매수 또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력 있는 포인트, 지금 눌림목을 이용해서 11만 2천원대, 1,000원대 지켜줄 가능성 높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잘 살펴보시면 눌림목 관점의 매수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그러면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들 흐름이 좋다고 하면 일정들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7월에서 10일 오는 세계 폐암학회도 있고 또 13일에는 또 유럽 종양학회, 다양한 학회들 좀 질비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학회 그리고 신약 기술 어느 쪽으로 보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팀장님, 우리 어느 쪽 볼까요? 일단은 이제 대장이 또 유한양행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쪽에 좀 우선은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FD 승인 받았는데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병용요법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단독요법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사실 병용요법에 대한 어떤 승인으로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다. 네, 결국에 이제 단독요법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게 또 상승의 어떤 트리거가 분명히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단독요법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유한양행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은 뭐 당연히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금 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항암 쪽에서는 우선은 유한양행을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사실 암 쪽이 항암 신약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번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좀 구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최초로 성공한 기업들이 그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좀 넓혀갈 가능성 또한 이제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CDMO랑 바이오시밀러 쪽은 좀 구분을 하셔야겠지만 이 항암 쪽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좀 유한양행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전략을 조금 취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저는 뭐 대장이 못 가면 다른 종목들도 갈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서 이제 그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뭐 유한양행에 대한 아직까지도 이제 투자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CDMO나 바이오시밀러 쪽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표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당 역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부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의 또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이 생물보안법이 좀 부각이 된 상황인데 그 이제 어떤 중국에 대한 수주를 우리나라가 얼마나 받아내느냐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기타 CDMO 기업들이 어떤 수주 문의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조금 많이 눌려있는 이런 CDMO 기업들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투자 관점이 일단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이쪽 종목을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키워드는 또 생물보안법, 표결 가능성 이야기와 함께 CDMO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또 CDMO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서정진 회장님이 오늘 얘기로는 올해 매출 우리 기업 3조 5천억 원 달성을 전망하겠다라고 하는데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뭐 신사업 CDMO 쪽으로가 뭔가 비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주목해봐야 될 기업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생물보안법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바. 네, 그 밑으로 이제 바이넥스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팀장님이 이제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포인트 부분들을 전부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표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생물보안법이 만약 연내 통과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간 좀 우시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 생산을 좀 받아왔던 수많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그 필요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럼 결국 우시바이오로직스와의 손을 못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다음에 손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국내 기업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중국 쪽에서 빠져나온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크게 증가를 해줄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아왔던 수주 공시만 놓고 봐도 작년 수주에 비하면은 지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규모가 많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생물보안법에 따른 부분들을 지금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견제를 하면서 우시바이오로직스와의 손을 조금씩 놓으면서 삼바 쪽에다가 충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주 공시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규모가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연내 통과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실적 부분들에서 우리가 만족할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우상향 조건이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기업을 충분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를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이슬이 팀장님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정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녹십자, 셀트리온, 한미약품 있는데 원픽주입니다. 바로 이슬희 팀장님은 한미약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짧게 설명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그 한미약품도 표적 항암 쪽으로 앞으로 비임상 결과를 또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엮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항암에서의 대장은 아직까지는 좀 유한양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앞으로의 또 이제 유한양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뭐 상용화한 기업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임상 3상으로 가장 빨리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기업들이 아직 1상, 2상인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지금 빠른 속도를 좀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비만 치료제 역시 항암 치료제만큼 굉장히 좀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